주일 미군의 F-35B 전투기가 독수리 훈련에 참가해 강한 대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북한은 선제 타격을 거론하며 위협했고 합참은 북한이 도발하면 정권이 자멸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7주기를 맞아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해군 이함대에서 거행됐습니다. 한 여고생은 추모 배지를 제작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개최한 방산 전시회 리마 2017에서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에어쇼를 통해 뛰어난 기량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선제 타격을 거론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한 북한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도발 시 정권이 자멸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주일 미군의 F-35B 전투기도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전개해 연합훈련에 참가하며 강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한미 군 당국의 특수작전 훈련에 대해 우리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에서 한미 군 당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선제적인 특수작전과 선제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며 이를 빌미로 선제타격 운운하는 북한의 궤변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준비된 대로 단호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자멸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사령부는 25일 주일 미군 기지에 배치된 F-35B 전투기가 지난주 한반도에서 실시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참가한 뒤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번 비행훈련은 한미 해병대의 전술적 상호 운용성과 연합 전투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한미동맹 훈련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과는 무관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도 미 해병대가 보유한 최신의 항공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며 이번 훈련은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미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장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스테뎀함이 외국군 함정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5일 제주 민군 복합항에 기항했습니다. 스테뎀함은 2017 독수리 훈련에 참가한 뒤 군수품 적재와 승조원의 휴식을 위해 제주 민군 복합항을 방문했습니다. 8,400톤급의 스테뎀함은 길이 153.8m, 너비 20.4m로 최대 32노트의 속력으로 기동할 수 있으며 34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스테뎀함 장병들은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한미 해군 장병 친선 교류와 서해 복지시설 봉사활동, 제주 문화 탐방을 하고 출항해 미 7함대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6일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한 지 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는 천안함 피격 7주기를 맞아 서해를 수호하다 산화한 46용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서해 NLL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두 동강단체 바다를 떠나온 천안함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는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희생한 천안함 46용사들의 7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전우들의 조국을 위한 명예로운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했던 전우들의 애국심과 충정 어린 마음을 여기 서해에서 영원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장병들은 7년 전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 전우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유능하고 믿음직한 참 군인이었고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NLL, 이제 우리가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독수리 훈련을 함께한 미 육군 이사단과 미 해군 15전대 소속 장병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전 장병과 유가족들은 부대 내 마련된 서해수호관과 천안함 전시시설을 관람하며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떠난 영웅들의 호국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천안함 기념관에서는 326개의 관람객 추모 메시지를 모아 천안함 피격 사건을 상징하는 추모 벽화를 완성하는 행사가 열려 추모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해군은 앞으로 우리 국민과 장병들이 더 이상 사랑하는 전우와 가족을 잃지 않도록 더욱 굳건하게 서해 바다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7주기를 맞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합니다. 7년 전을 되돌아보며 교훈을 되새겨봅니다. 김설희 기자입니다. 2010년 3월 26일 금요일 밤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에서 해군 제2함대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습니다. 이 도발로 바다를 지키던 104명의 승조원 가운데 46명의 용사가 희생당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냄으로써 전사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귀납적으로 하나씩 원인을 규명해. 7년이 지난 지금 유가족들은 아직도 3월이 되면 숭고한 46명의 용사들이 기억나 사무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운전하고 할 때 혼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럴 때면은 저 자신도 모르게 울컥울컥하고 그럴 때는 진짜 많이 보고 싶죠. 유가족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국가 안보를 튼튼히 세워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길 바라는 겁니다. 국방을 좀 튼튼히 해갖고 다시는 우리 천안함 그 피격 사건 같은 희생한 용사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출범한 천안함 재단에서는 안보 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안보 견학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 사령 용사들의 어떤 희생 정신을 잘 기억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으로 인해 우리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합니다. 천안함 피격 7주기를 맞으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되새기며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국방뉴스 김설희입니다.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는 물결은 거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 여고생이 천안함 추모 배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했는데요. 네, 저희도 지금 이 추모 배지를 달고 있는데요.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의 여유를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홍대거리. 대동세무고등학교 2학년 최민 학생과 친구들이 천안함 추모 배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시부터 천안함 기억 배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최양은 천안함 사건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천안함 추모 배지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땡스 폴 772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의 772는 천안함의 정식 명칭 PCC 772에서 착안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겪은 안보 사건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천안함이 잊혀지는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안함을 기억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순국 선열분들을 기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원포 원방식으로 온라인에서 배지 1개가 판매되면 다른 시민에게 배지 1개가 무료로 배포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양은 온라인 배지 판매금으로 무료 배포용 배지 400개를 준비했습니다. 배지는 흰색 정물을 쓴 수병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네, 요즘 학생들이 천안함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홍대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배지를 나눠주고 천안함 용사들 기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날 배지 배포에는 천안함 피격 당시 승조원 전한수 씨도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천안함 참전자로서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우리 천안함을 이렇게 기억해주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배지를 만들어서 사람 많은 곳에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양은 배지를 디자인해준 친구 이수윤 양과 함께 배지 배포 다음 날인 26일 천안함 7주기 추모식에 초대돼 천안함 추모 배지를 제작한 공로로 해군 참모총장 명의의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작은 행동이 천안함을 기억하고 안보의식을 높이는 큰 울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뛰어난 기량을 자랑했습니다. T-50 체험 비행을 한 말레이시아군 관계자는 랑카위에서 본 에어쇼 중 최고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겹치듯 비행하던 두 대의 항공기가 말레이시아 하늘에 태극 문양을 수놓습니다. 마치 폭죽이 터지는 듯한 기동을 본 2만여 관람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I know that K-pop is a huge thing in the Asian countries these days, but every time I think of Korea, I will also think of Blackpink.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에어쇼에서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8차례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T-50 체험 비행을 한 말레이시아군 관계자는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극찬했습니다. I think your Black Eagle Air Show is so far is the best in Langkawi, and overall I think it's a very good training and a light fighter aircraft. 블랙이글스는 또 국산 훈련기 KT-1으로 구성한 인도네시아 주피터 팀과 우정 비행을 하며 우리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격을 드높이고 방산 수출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블랙이글스는 오는 31일 복귀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항공우주과학 축제인 공군 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7이 다음 달 4월 8일부터 막이 오릅니다. 청소년들에게 하늘과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항공우주 사상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79년 처음 개최된 스페이스 챌린지 대회는 올해 39회째를 맞아 국내 최대 규모의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다음 달 8일 경남 중서부 지역 예선을 시작으로 7월 1일 전북 지역 예선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예선 대회가 실시됩니다. 본선 대회는 오는 9월 9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회 종목은 올해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실내 드론 정밀 조종을 포함해 글라이더와 고무 동력기, 물로켓 부문 등 총 7개 부문으로 치러집니다. 이 밖에도 공군은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항공기 시뮬레이터 탑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이벤트를 제공해 참가 선수와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회 참가 신청과 관람 정보는 공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3월 27일자입니다. 먼저 육면을 보시죠.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방공유도탄 사령부 예하 부대들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수도권 북부 지역 방어에 핵심 역할을 하는 8968 부대를 현장 지도한 뒤 적 도발 시 즉각 종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전방에 위치한 8972 부대의 작전 현장을 확인한 후에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다음은 사면입니다. 육군 5사단은 최근 GOP 대대 간부 등 사단 소속 간부 부부 19쌍을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부대 전투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평소 잦은 야근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군 간부들을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족과 서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도 터놓고 평소에는 쑥스러워하지 못했던 애정 어린 표현도 주고받으면서 모처럼 행복감을 만끽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네요. 이번엔 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군 19 전투비행단은 서해 수호의 날을 기념해 항공징비록의 저자인 공주대 김덕수 교수를 초빙해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항공징비록은 6.25 전쟁에서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 기록을 세운 김두만 전 공군참모총장의 평전인데요. 초창기 공군사의 소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공군사를 모른 채 작전만 하는 공군은 혼이 없는 군인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올바른 역사인식과 공군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일치단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3면입니다. 세계인의 축제가 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육군 36사단이 민관군경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릴 휘닉스 평창에서 정체불명의 테러범이 폭발물을 설치하고 주차장에서 3명의 인질을 억류한 채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설정해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무리했는데요. 부대는 유관기관과 상호 공조로 안전한 동계올림픽을 위해 대테러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병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2017년도 예비군 동원 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동원 훈련이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동원 훈련의 목적과 훈련 대상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동원 훈련은 병력 동원 훈련 소집의 약칭으로 유사시 병력 동원 소집에 대비하기 위해 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부대의 기능별 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 집행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개인과 부대의 전술을 숙달하는 훈련으로 동원령 선포 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 동원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상시 훈련입니다. 올해 동원 훈련은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 병무청별로 실시하게 되며 동원 훈련 대상자는 전역한 다음 연도를 1년차로 계산하여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전역한 예비군, 1년차에서 6년차인 사람, 병사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전역한 예비군, 1년에서 4년차인 사람이 대상이며 군부대에 입영해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동원 훈련에 불참하면 일반 예비군 훈련처럼 보충 훈련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고발이 된다고요? 네, 병역법에 의해 실시하는 동원 훈련은 지역이나 직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훈련 등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동원 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기피 사유로 고발이 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원 훈련 통지서 수령 또는 전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도 고발이 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동원훈련 기피 사유로 고발이 된 후 일반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하여도 고발이 면책되지 않으며 또한 기피 사유로 고발이 되어 처벌을 받았어도 그동안 부과된 시간만큼 예비군 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네, 동원 훈련 부대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때는 수송버스 승차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네, 동원 훈련 부대 입소 방법은 집단 수송과 개별 입영이 있고 집단 수송, 즉 승차 대상은 동원 훈련 부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집단 수송 대상자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직결지에 모인 후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고 있어 통지서에 기재된 차량 탑승 장소 및 시간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만일 집단 수송 대상인데 사정이 있어 수송버스를 탈 수 없는 상황이면 동원훈련 입영방법 변경 신청서를 훈련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입영 대상 예비군은 집단 수송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동원훈련 통지서를 수령하는 방법과 훈련 준비물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동원훈련 통지서는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지정한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거나 직장이나 주소지 등 예비군 편성지가 아닌 거주지 등에서 통지서 수령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원훈련 참가자는 예비군복, 군모, 전투화, 허리띠, 명찰, 폐용 등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나라사랑 카드 등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면도구, 수건, 속옷 등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2017년도 예비군 동원 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천안함 피격 7주기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서해를 수호하다 선화한 46 용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그 넋을 기리는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은 호국 영웅들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며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